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기린, 해태, 낙타, 뭐 우리로 봐서는 코끼리 절대 볼 수 없는 형상이 왕릉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통 네. 다른데 왕릉 보면은 네. 그 다 비었거든요. 예, 그리고 없죠. 이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이 상가 같은 문인석, 거는 무인석, 네, 문인석, 무인석 같은 거는 네. 바로 그 봉분에만 있고 병원 위쪽에 있는 거죠. 봉분에만 있고 예. 위에 가는 게 제가 그쪽으로는 다 있는데 놓는 경우가 없는데. 네, 예. 지금 이 왕릉 사진은 지금 황제릉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황제릉. 새롭게. 네, 원래는 홍릉 청량리에 명성황후 왕릉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홍릉이라고 불렀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릉을 여기다 두기는 너무 이제 좁고 복잡해서 어디로 이전하게 되냐면 지금 금곡이라고 해서 남양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로 이전을 시키면서 두 분을 같이 합장을 시키면서 황제릉의 규모로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조선왕조 25분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아까 봉분 옆에 뭐 성마, 무인상, 문인상 다 합쳐서 있고 밑에는 정자각 같은 집과 네. 홍살문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네네. 지금은 황제릉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저 위에 그 집같이 생긴 거는 보통은 정자각이라고 해서 거기서 음식도 놔두고 하는데 여기는 침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한번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량한 모습을 보셨으니까 설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경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같은 모습인데 좀 다르죠. 또? 이건 좀 느낌이 있네요. 네. 앞에 사람이 2명, 문인석, 무인석이 서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낙타도 보이실 거고, 코끼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말 2마리가 저 바로 앞에 보통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맨 앞쪽에 있습니다.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네, 있는 낙타, 약간 머리가 큰 뭐, 거 예, 보니까 기린, 뭐 이런, 예.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네네. 본분도 위쪽에 있고, 예, 그러면서 두 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합장릉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지금 현재 금곡의 모습이라면 당시 홍릉에 명성황후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홍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다시피 요 모습은 명성황후는 그때 너무나 갑자기 을미사변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그런 모습으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정자각, 비각, 홍살문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봉분까지 해서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왕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합장되는.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네. 공사 중이거나 하나 봐요. 지금 여기 그 뒤에 보면 정자각 보면 뭔가 네. 그 비닐 같은 걸로 지금 씌우는 것도 아, 그런 네네. 모양인데. 약간 천막처럼 뭔가를 뭔가 예. 복원 중인지. 네네. 예. 그래서 요 산 뒤에 있는 산이 천장산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산이고, 요 뒷산 아래에 이제 조선시대에 그 경종 임금이 있었던 의릉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있다가 요것이 싹 다 없어지고 생기는 곳이 뭐냐면, 홍릉 수목원.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 당시로 말하면 조선 임업시험소라고 하는 게 이제 생깁니다. 저 때는 그냥 인삼밭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릉수목원이 그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보다 나무의 그 개체수,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종류가 가장 많은 숲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험을 하던 곳, 임업을 시험한다는 거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보고 그 자리에 나무가 적당한지 잘 키워지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나무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나무로 난방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에서 그래도 나무를 좀 많이 잘 아는 전문가들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홍릉수목원의 임업 시험소라고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우리 공원의 묘소를 갖고 계시는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네. 오늘 아사카와 다쿠미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아까 그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서 홍릉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풀숲이, 뭐 1922년이니까 당연히 뭐 이 동네는 정말 청량한 곳이겠죠.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이트하기 좋은 거. 공기도 맑고. 공기도 네. 맑고 교통도 좋고, 왜냐하면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단풍이 머지않아 들 것 같은데요. 현재도 홍릉수목원 안에는 황후의 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목원 안에 투옥길이 있어요. 투옥길을 걸어다 보면 우물이 있기도 하고, 또 우물을 딱 느끼시면은 뭐 표현은 고종 황제가 이곳에서 목을 축였겠다. 우리 그 왜 양언니의 우물터처럼 그렇게 글을 써놓기도 했지만, 실제로 고종 황제는 아마 이 황후가 계시는 홍릉을 굉장히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의지하는 느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돌아가신 황후에 대한 그런 미련도 있었고, 뭐 그랬을 것도 같아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일명 황실 전차였잖아요. 우리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장 빠른 전차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고종 황제가 이 왕릉 참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차가 생기니까 황제와 이제 일명 그 측근들만 그 전차에 타고 쌩안이 왔다가 다시 가실 수 있으니까 참 이렇게 다이나믹한 전차가 만들어진 것도 이 홍릉과 너무 또 밀접합니다. 저희 이제 그 붉은색을 봤다면 이제 노란색에 또 그 저희 단풍이 또 아마 많이 물들 것 같은데요. 이 이게 한국 다 네네. 이 사진들 다 사진에 그 조예가 깊으신 그 박가님께서 찍으신 네, 다 네네.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퀄리티가 달라요. 네네네.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갖다가 쓰는 사람이죠. 지금 이제 조금 깊이 좀 얘기할 분은 저희가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우리 망우리 공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오토사쿠라고 하는 그 또 일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놀래기도 하는데,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이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홍릉 근처에 사시면서 그 조선인처럼 똑같이 한복을 입으시고, 조선 그 일명 지금 요즘에는 K푸드라고도 얘기하는 한식으로 밥을 드시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생활을 하셨던 아사카 다쿠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아사카 다쿠미는 1891년생이시고 1931년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다쿠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망우리는 1933년에 생겼기 때문에 묘소가 이쪽이 아니었어요. 이문동 쪽이었어요. 이문동 쪽에 일본인들 묘소에 계셨다가 이제 그 묘소 주변이 다 정리가 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왜 뭔가가 생기면 다 이사가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중랑구의 묘소들도 뭐랄까, 우리 유관순 묘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태원 쪽에 있었던 분묘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이 아사카 다쿠미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이중섭 같은 분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오진 못하고 근거리에 있다가 1년이나 2년 후에 우리 망우리에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묘소도 이사를 다니는. 그거야 뭐 네. 매장 문화가 있는 데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묘지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최종 종착역은 이 망우리 묘소였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사카와 다쿠미 딱 보시면 정말 천의 일본 사람이고 손에 딱 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백자, 도자기, 소반, 네 그런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청량리에 있는 임업 시험소에 오셨지만 이분한테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분이 남긴 일기장이에요. 이 일기장 갖고 최근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1년이에요? 근데 일기가? 예, 1년 이상 쓰셨어요. 1년 이상 쓰셨고. 조금 더 길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꼼꼼히 거의 매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임업 관련된 쪽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랐는지, 많이 컸는지를 계속 확인하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서울에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데, 단순하게 일기면은 제가 우리 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까지 일기로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남긴 일기장 안에는 이따가 이제 보시기도 하겠지만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대놓고 어떻게 다른 나라 궁궐안에다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궁궐, 남의 나라 궁궐을 부시고 거기다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사카 다쿠미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이제 세계 어떻게 보면은 논문에도 발표된 것이 저기 보다시피 1924년에 노천 매장 발화 촉진법 이름 너무 어렵지만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식물을 잘 키우고 싶으면 약간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보통 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 아사카 다쿠미도 나무를 빨리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푸르게 하려면 그 묘목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종자로 발화시켜가지고 그걸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심는 게 아니고 저건 내가 지금 느낌 듣는 걸로는 그 종자를 바로 그 노천에다가 뿌리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내기 하는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네. 오히려 모내기를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뭐가 잘 크고 빨리 크고 이런 그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했다가 이게 너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것이 바로 잘 발화가 돼서 오히려 그냥 씨를 뿌리는 쪽으로 이것을 논문을 써서 세계의 유명한 논문의 발표까지 하는 이제 그런 수고를 하고 1925년쯤에 이분이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소나무 지금 오엽송이라고 하잖아요. 저거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맞는 소나무를 직접 뿌려가지고 이제 발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반이라든지 소반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왜 1인용 밥상을 의미하는데요. 그 소반과 그 다음에 도자기를 이렇게 소소한 도자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져다 준 그 도자기와 소반으로 1925년에 지금 경복궁에 민속박물관이 우리나라 민속박물관이 생기는데 또 일조를 하시고 또 책을 쓰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요 보시면은 다쿠미의 부인과 그 다음에 딸입니다. 부인과 딸도 어차피 남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취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릉에 있는 관사에 청량리 관사에 살고 계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요 보다시피 옆에가 관사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붉은 적벽돌을 굉장히 많이 그 집에다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오래된 집들은 대체적으로 저렇게 붉은 벽돌에 이렇게 뭐 굴뚝 같은 거 있는 모습으로 청량리 관사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내부 모습도 되게 그 오른쪽에 이제 자세히 집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관으로 들어간 마루가 있고요. 연구 서재가 있고 또 재미있는 건 조선 책장과 온돌이라고 해서 방바닥을 데우는 그런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변소가 남녀 재밌죠. 그리고 부엌도 또 따로 2개가 있고 우물은 바깥에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목욕통이 있어요. 혹시 목욕통을 아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못 봤는데, 네. 외국에서 일본 뭐 문화 소개하는 데에서 밖에 외부에 부를 때는 아궁이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때면은 목욕통 안에 물이 데워지는 그런 구조는 봤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목욕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벌교에 살았을 때 그 집에 목욕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관사집 외에 이제 왼쪽은 뭐냐면 요 임업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홍릉 수목원 자리예요. 네. 사진이 청량리가 지금 북쪽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청량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청량사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관사 주변에 지금 아사카와 다쿠미의 장례가 거행됐던 곳이 저 나무 밑이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업시험소에 가면은 그 다쿠미 시절에 심었던 나무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예.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쿠미의 묘소에 가면은 묘비가 너무 많고 또 특이한 이렇게 부도 같은 이렇게 모형이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망우리 공원으로 가시면은 오른쪽 그 수단로가 아니라 왼쪽 수단로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대략 한 40분 정도, 이제 빠른 걸음으로는 한 20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왼쪽이 더 가깝겠네요. 난 네네네. 지금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지고 있는데 왼쪽이 가깝겠네요. 네, 지석영 선생님 묘소 쪽을 지나서 네, 저희 유명하신 분들 뭐 안창호 선생님 묘소 그 아래쪽 부분에 요 아사카와 다쿠미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이제 일기와 서간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는데, 그가 썼던 일기 중에 조금 중요한 장면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중량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조금 내려가니 조선 신사를 짓는 중이었다. 아름다운 성벽은 무너지고 웅장한 문은 철거되었다. 거액의 돈을 들여 어울리지도 않는 숭배를 강요겠죠? 네. 어울리지도 않는 숭배를 강요하는 신사를 지으려는 관료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산 위에서 바라보면 경복궁 안 조선총독부 신축청사도 정말 한심스럽고 화가 난다. 백악과 근정정과 경회루와 광화문 사이에 억지로 고집스럽게 끼어들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는 건물의 조화를 깨뜨리는 심술궂은 짓이다. 백악산이 있는 한 일본인의 수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조선 신사도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융화를 도모하는 정신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문제거리가 될 터이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조선 신사라고 하는 곳이 남산에 있었어요. 사실 남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푸른 숲이 아니라 남산 전체 반 이상이 다 깎여가지고 신사라고 해서 일본 천황, 그러니까는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남산이 완전히 엉망으로 무너졌었고, 그것이 제 모습 찾기가 됐던 것이 1994년도 서울의 그 한양 정도 600년 행사 때 그때 시작된 것이 이제 점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 언제 그 청사가 무너졌냐면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 조선 총독부 일제 청산에 어떤 의지를 하기 위해서 그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TV에도 나왔었어요. 상징적으로 일단 지붕부터 네. 그 다이애나 네네, 폭파식으로 하면서 기중기로 들어올리면서 그렇죠. 상징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절단을 냈었고, 그 절단된 부분만은 기념으로 현재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마당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 입장에서의 그 조선을 바라보는, 나라 뺏긴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놓은 일기장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오늘처럼 또 비가 내리는 날 이야기가 있습니다.